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테슬라 월가의 속보 뉴스 1부인데요. 오늘은 장 끝나기 1시간 20분 전에 좀 일찍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애프터장에서 사냥하는 저의 기법을 좀 테스트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테슬라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마이너스 6.84, 그래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오늘 거의 골로 가는 분위기였거든요. 마이너스 7% 넘게 떨어졌었는데 페넥셀과 함께 계단식 하락으로 쭉 진행이 됐는데요. 자, 블룸버그 통신발에 의하면 테슬라가 여기도 벌써 이제 나오죠. 여기 위블 뉴스도 나오거든요. 자, 로보택시 일정을 10월로 연기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폭락을 이어갔습니다. 통상 예전에 여러분 로이터 통신이 이런 비슷한 얘기 했었잖아요. 중국의 반값 테슬라가 포기했다 어쩌고 저쩌고. 그때 일론 머스크가 라이어 딱 해놓고선 8월 8일 날 로보택시 행사한다고 해서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혹자는 로보택시 이벤트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준비를 좀 잘해가지고 2달 후에 하겠다는데 그게 뭔 그렇게 악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리는 말이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뭔 악재냐. 두 번째 또 나온 그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에 의하니까 아마 일론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디자인 다시 해라. 그 로보택시 디자인 다시 해라 그랬답니다. 자, 디자인을 이제 와서 다시 해라? 이게 뭔가 여러분 우리 좀 궁금하면 생각을 해보면 느낌이 딱 오죠. 뭔가 일론이 그리는 그림대로 뭔가 그려지지 않았다는 게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좀 큰 변화가 있는 건데 보통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일론이 트위터에다가 즉각 반박을 하거나 하면서 주가를 안정시키는데 오늘은 지금까지도 노 코멘트, 아무런 포스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포스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일단 시장은 로이터 통신도 아니고 블룸버그 통신발의 기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오다가도 무너지고 이게 지금 5분봉이거든요. 마지막에 지금 조금 오르는 거는 시장이 지금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 자, CPI 발표가 그렇게 잘 나오고 시장이 피바다였습니다. 완전히 딱 무슨 남한과 북한이야? 여기 보면 M7이 오늘은 완전히 시장이 하락을 이끌었고요. 그나마 이쪽에서 좀 버텨줬는데 러셀 1000은 또 겁나게 잘 갔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CPI가 되게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명분을 다 심어줬거든요.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금리 인하가 되니까는 이제 적자인 기업의 이 러셀 2000 기업들이 금리 인하의 최고의 수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빅테크들 M7 주식들의 하락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일단 월가에서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순환매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돈을 빼가지고 좀 더 위험한 곳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다 개소리고요. 그게 왜 개소리냐면 제가 개소리란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거 진짜 개소리예요. 그렇게 갖다 붙이기 뉴스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CPI가 만약에 매파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M7이 파란색으로 왔을까요? 오늘 CPI가 만약에 비둘기파적으로 매파적? 그치, 매파적이지. 되게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과연 M7 주식이 파랗겠냐는 거야.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갖다 붙이기 뉴스인지를 알잖아. 근데 문제는 이런 갖다 붙이기 뉴스를 이렇게 해서 딜리버리 해주는 이들이 문제인 거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호재빨이 이제는 확신한 거죠. 뭘 확신해? 금리 인하가 된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시장이 오른 거예요. 이런 기대감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른 거라고. 지금 시장 계속 올랐잖아. 그러니까 확신되니까 이젠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처럼 정석인 거죠 이게. 그리고 그동안 러셀 2000은 안 갔잖아요. 안 갔으니까 소형주들이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소형주들이 앞으로 그러면 계속 갈 것인가? 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매가 이루어진다 한다면 소형주들이 이제부터 계속 가야죠. 그렇죠? AI 반도체처럼 테슬라처럼 이제 소형주들이 막 가야죠. 자, 봅시다. 오늘 이후로 계속 가는지 한번 지켜보죠.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소형주들이 왜 계속 갈 수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오늘 제가 반박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테슬라 주주분들 되게 마음이 안 좋으실 건데요. 힘내시고요. 만약 여러분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될 것을 하루 전날 알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유니티 겁나게 많이 갔거든요. 조금 한 10%까지 빠졌다가 어저께 유니티 종목을 추천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뉴스를 전해드리는 미진놀입니다.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테슬라, 유니티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웃으며 투자합니다. 7월 종목 추천. 벌써 그저께부터 30종목, 33종목이죠. 오늘 또 추가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장에도 수익을 내는 매수, 매도 종목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왜 많은 이들이 자고 일어나면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시는지, 특별히 VIP 멤버십에도 정말 많이 가입하시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VIP 멤버십에는 그저께부터 급등주 사냥하는 정말 필살 노하우 오늘도 준비했거든요. 제가 직접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은 바를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주여행 멤버십까지만 들어오시면 웬만한 영상 다 보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최종 공부방 인터뷰에 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AI주에 대한 버블주의보가 계속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 좀 들여다볼까요? AI 수혜주가 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버블 우려도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하면 자금이 증시로 쏠려서 AI 관련주의 버블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파월이 이틀간 쏟아낸 발언은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도 하원의 청문회에 출석해서 파월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자신감이 있지만 목표치는 2%까지 내려갈 거라고 말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면서도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는 2%까지 낮아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떡 뒤집듯이 확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AI 혁명 기대감이 너무 부풀려졌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투자에 상응하는 수익을 거두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드만삭스의 글로벌 주식 리서치 책임자인 짐 코벨로는 보고서에서 인터넷, 노트북, 휴대폰이 이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어디서든 전화하고 쇼핑하고 컴퓨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을 감안하면 AI가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버클레이지의 리포트에 따라 또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매년 6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2026년까지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은 연 200억 달러로 3분의 1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관련주 매도를 권고한 투자은행도 있는데요. CD그룹은 AI 수혜주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심리가 과열돼 있다면서 특히 주요 AI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잉여 현금 흐름 성장률에 대한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를 놓고 주가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AI 랠리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는 않습니다. 포머 심리가 주가를 계속 폭등시킬 수 있고요. 지금 그러고 있죠. 원래 가장 급격한 상승세는 버블 막바지에 나타나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고평가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적정 수준으로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오늘 발표된 CPI에 대한 내용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기대치보다 더 떨어짐에 따라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노동부가 발표한 6월 CPI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떨어졌습니다. 기대치였던 0.1% 상승을 크게 하회한 것으로 코로나가 유행하던 2020년 5월 이후 첫 전월 대비 하락이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CPI는 기대치 3.1%보다 낮은 3%로 전월보다 0.3%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기름값과 신차, 중고차 가격 하락이 물가를 전체적으로 끌어내렸다고 분석을 했고요. 지난달 미국 내 중고차 가격은 각각 전월과 전년 동기비 1.5%, 10.1%. 와, 중고차가 10.1%. 코로나 때 제 아들 차 뽑아줬는데 참말로.
정말로. 자,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을 보이면서 기대치보다 각각 0.1% 낮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요 컨센서스 알려드렸죠. 올해 초 다시 반등하던 미국의 CPI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자, 연준의 목표인 2%에 점차 가까워짐에 따라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5.25에서 5.5를 가리키고 있죠. 자, 파월 의장은 지난 10월 연방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고금리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경제가 위험해진다면서 9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고 시사를 했죠. 단 성급한 금리 인하 또한 위험하다고 단서를 달았는데요. 자, 모건 스탠리 이 아이비에 따르면 이번 6월 물가 보고서는 연준이 9월 금리 인하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9월 18일까지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표 대부분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그 상원 하원 청문회 나갔을 때 그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극명하게 갈렸던 거 기억하세요? 민주당 의원들은 언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라고 계속 밀어붙였고, 공화당 의원들은 대선 전까지 절대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제는 노골적으로 파월의 입에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휘둘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자, 중요한 종목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전해드린 대로 코스코가 애프터마켓에서 근데 그 뉴스 전해드린 와중에 테슬라가 더 떨어지네. 참말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뭐 어떤 사람은 야 10월 내년에 또 연기하겠네. 아니,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마시고 2달 연기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테슬라가 너무 올라서 매수 타임을 놓쳤던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8월을 10월이가 2달이잖아요. 그렇죠? 절대 상투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저께 정확하게 테슬라의 지지 저항선을 업데이트 해드렸는데, 오늘 정확하게 그 지지 저항선에 근거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줄을 쫙쫙 긋는 게 아니라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 지지 저항선은 진짜 고수의 영역인 거 아시죠? 줄을 대고 아무나 긋을 수 있는 거는 누구나 긋겠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잘못 그으면 골로 가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일단 지금 쏟아지는 물량들은 패닉셀에 좀 가까운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기가 이렇게까지 쏟아질 물량이었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기성 투기 매물대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일라이 릴리가 화이자가 체중 감량에 알약을 개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빨리 나와라 제발. 무슨 애드빌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네, 야, 근데 뭐 저 약이 나오면은 이제 또 살 빼는 PT 트레이너들 또 뭐 좀 그렇죠. 자, 오늘 델타 항공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하회했습니다. 비행기주들 주가들이 많이 좀 내려갔네요. 이것도 여러분 매수 타이밍인 거 아시죠? 이번 미국의 폴스 오브 줄라이 시즌 연휴 때 엄청나게 놀러 갔습니다. 네, 항공주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매수 타점 잡고 사는 거죠. 매수 타점 모르신다고요? 멤버십 저희가 다 가르쳐 드려요. 아셨죠? 자, 오늘 보스틱 총재의 연설이 있었지만 통화 정책 관련된 것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애플의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230불에서 256불. 상향하면 뭐 하나? 오늘 마이너스 2.27%나 빠지고 있는데. 아이고 참 저도 사실 여러분의 뉴스를 전해 드릴 때 피바다 장의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무거워요. 무거울 수밖에 없죠. 뭐 저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하고 저희 미주노 가족들은 내려도 돈을 벌고 올라도 돈을 벌고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 투자를 또 이어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좀 어둡죠. 어찌됐든
자, 아이폰 삼성페이 가능. 자, 유럽의 반독점 규제 당국이 경쟁사들의 탭앤고 기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애플의 약속을 수용하면서 2022년부터 시작된 유럽연합의 애플페이 반독점 조사가 4년 만에 종결됐습니다. 자, 이제 자기네 것만 하지 말고 애플 아이폰에도 삼성페이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서로 쌍방으로 하라 이거죠. 지금 대기업들은 이 반독점, 그쵸? 이 반독점 때문에 참 힘든 모양새입니다. 자, 미국의 로컬 소식 좀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쵸? 지금 대한민국은 한국 축구 감독 때문에 난리인데 거짓말하면 안 되죠. 자, 타겟 아시죠? 타겟 소매점 다음 주부터 퍼스널 체크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퍼스널 체크 수표라 그러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퍼스널 체크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벤 애플렉 그 영화 배우죠. 딸이 LA 지역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공개해야 된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된다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유권자의 67%가 바이든은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런 조금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인타운 지금 유가와 옥스포드 코너에서 목에 칼이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네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한인타운 쪽 계시는 분들 자나깨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스베가스에 미라지 호텔이 있습니다. 조금 연식이 된 호텔인데요. 자, 폐업한답니다. 이달 말에 폐업하는데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폐업하기 전에 160만 불을 뿌린다고 합니다. 카지노에서. 근데 이게 여러분 법적으로 이제 이 호텔 카지노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그동안 슬롯머신과 테이블 게임에서 청구되지 않은 누적 재판 금액을 법적으로 나누게 돼 있거든요. 그 금액이 160만 달러. 와, 대박인데. 이 네바다 주법에 따르면 누적된 재팟은 플레이어의 의무로 남아있는 금액은 카지노가 문을 닫기 전에 지급되어야만 한다면서 이에 따라 미라지 호텔은 어제부터 시작해 내일까지 모두 20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또는 10일 금요일과 토요일은 각각 20만 달러를 금리하고 잠깐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재팟으로는 40만 달러가 되고 네, 제가 한번 베가스 갔다 와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무더위로 인해서 건강 또 한국은 큰 비로 인해서 피해 자나깨나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분명히 오늘 끝나고 나면 뉴스들이 또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제가 모아서 오늘 1부 때 부족했던 뉴스들, 그다음에 테슬라 관련된 뉴스들, CPI 관련된 뉴스들을 좀 분석을 해서 2부 순서 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서부 시간으로 저녁 6시에서 7시, 동부 시간은 저녁 한 9시, 한국은 밤인가요? 그쵸? 아니 낮인가요? 그죠. 오전 10시, 11시 점심시간 이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알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오늘같이 테슬라 속보 바로바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 들어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